네, 싼요를 뛰어넘자 2강. 오늘은 좀 실내에서 하지 못하고 이동 중에 잠깐 짜투리 시간 내서 이동 그냥 올리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가 링크를 걸어가지고 보실 수 있게끔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해놓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얘기는 에브리데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도다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건 유통예정 관련된 부분인데, 국내 많은 캐릭터 기업들 옆에서 제가 이제 어깨너머로 저는 필드를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신상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상품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판매하시는 거래처에다가 연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량을 분배를 하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상품이 일정 기간 판매가 되고 시즌이 지났을 때 또 반품을 받는데, 반품을 받거나 또 반품에 판매된 것에 대해서 결제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벌써 꽤 올해 과거의 시간,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요 뿐만 아니라 나이키, 아디다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상품이 기획이 될 때 처음 디자인이 나오는 순간부터 바로, 아니면 샘플까지 나올 때부터 생산하기 직전에 모든 내용들을 다 거래처한테 배포를 하고, 그게 이제 엑셀 파일에 이미지를 붙여서 발송하는 형태가 됐던, 아니면 이제 싼요 같은 경우는 에브리데이 스파도다 라고 해갖고 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거래처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사실 국내 기업들 그 책을 만들어서 배포할 것까지는 없죠.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가지 온라인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이 나오면은 그게 여러 아이템이 아닐 경우는 굳이 엑셀에 할 필요 없이 언제까지 판매 가능한 수량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미지, 아니면 상품에 대한 간략한 개요, 설명, 주문 단위, 주문 단위라고 하는 건 딱 그거죠. 박스에 들어와 있는 숫자, 그러니까 최소한 박스 단위로는 주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박스 단위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은 물건이 추후에 입고가 됐을 때 그걸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박스갈이라고 그러죠. 박스를 또 새롭게 만들어서 또 발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박스비도 들고 시간도 그만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서 물건이 제조가 돼서 중국이 됐던 국내가 됐던 간에 들어오면 박스채로 바로 풀지 않고 바로 그게 거래처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회사 내에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면 제가 요거는 괜히 잔소리가 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박스 안에 이것저것 다 담아서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곤 합니다. 그게 봉지가 됐던, 아니면 플라스틱 사출품 왕구가 됐던, 승용 왕구가 됐던, 기타 아니면 자파 소량이 됐던, 소량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작은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튼 박스가 아닌 그 안에 또 이너 박스라서 이제 유닛 단위라고 보통 많이 하죠. 소량 포장. 그래가지고 안에 12개짜리가 하나의 작은 박스로 구성이 되고, 그 12개짜리 번들 박스가 또 카튼 박스 내에 24개가 들어가 있다든지, 총량이 약 200 몇 개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주문할 때 최소한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저는 거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아예 주문을 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거래처에다가 반품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실제 팔 수 있는 수량만큼을 생산 기획을 하고, 그게 진짜 오더가 나오지 않는다면 솔직한 말로 생산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경영자, 대표이사님들이나 상품 기획자의 어떤 의지만을 갖고 물건을 만든다? 의지만을 가지고 만드는 만큼 위험도가 굉장히 크죠. 판매자의 의견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고, 더 좋은 건 사실은 소비자에 의해서 뭐 선구매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죠. 크라우드 펀드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투입된 노력이 추후에 물건이 기본적으로 뭐 많게는 뭐 2, 3만 개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극히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그게 그 시즌에 다 팔리면 다행인데, 그 반품 들어왔을 때 그 제품을 다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그런 반품 들어왔던 것들이 뭐 진열이라도 됐다라면 굉장히 또 판매가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까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도 2019년 현재에도 제가 2000년 초반에 2001, 2000년 그때 했던 밀어내기라고 하죠. 무조건 뭐 가을의 관계에 의해서 밀어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임의로 배분해서 이거 좀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물건이 갔을 때 안 팔려서 다시 반품 들어오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 재고 부담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들어오는 신상품이 아니면 계획된 게 있다면은 미리, 아니면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신상품이 있다면 디자인이 나올 때 바로 그 거래처에다가 디자인을 보내시고, 그러면 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 판매 수량, 시즌 내에 판매가 가능한 수량을 오더를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생산량에 반영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예서 MOQ가 안 맞아서 최소 생산량이 맞지 않아서 생산 진행이 어렵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본사에서 가져가야 될 재고 부담할 내용, 그걸 결정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 돈과 자금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금 회전으로도, 유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혹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석에서부터 하다 보면은 어떤 대표이사님들은 그러다가 더 판매가 잘 되면 어떡해? 라고 합니다. 그거 걱정하시는 거는요, 뭐랄까요, 진짜 어떤 기우제 지내는 걸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계획한 생산과 계획한 판매를 갖고 가고, 만약에 오버가 됐다? 그럼 다시 오더를 받으면 되죠. 단, 그 오더 받는 시점이 판매 추이하고 봤을 때 더 오더를 추가 생산을 하더라도, 리오더를 하더라도 들어오는 입고 시기까지 계속 판매가 유지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는 게 낫고, 그럴 여력에 다시 또한 새로운 상품을 유통 판매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저 터닝메카드 왕구 한참 인기 많을 때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웃돈 줘서 팔려고 하고, 심지어 뭐 중고나라에서까지 신제품보다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던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를 노리고 영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그냥 내가 예서 국내에서 뭐 주문이나 패키지 완성 과정까지가 국내에서 바로 가능해서 일주일 내에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어떤 그 원재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가능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을 지속적인 상품 브랜딩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이걸 드립니다. 싼요를 뛰어넘자 오늘은 에브리데이 선주문 후 입고 이 방식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거는 그 에브리데이 스파도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유는, 스파도다는 매달
신상품을 샘플이나 이미지를 보여주고 주문을 취합해서 그 수량으로 생산량을 결정하고 입고를 시킨다. 그리고 에브리데이는 중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추가 본사에서 짊어져야 될 그 MOQ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가져가는 뭐 10%가 됐던 5%가 됐던 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쌓이면 또 굉장히 많은 양이 되거든요. 그럼 그 양을 한데 또 그런 아이템들만 한데 모아서 지난달까지 입고됐는데 아직 창고에 재고가 있는 제품들을 한데 모아서 또 주문을 발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거래처들이 지속적으로 신상품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모든 제품의 주문 단위는 카튼 단위로 또는 유닛 단위로 주문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물류에 그 당시 제가 일본의 현지에 그때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 쌀리오 그 매장 창고 규모가 거의 1000평이 좀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돼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전산화도 돼 있고 앵글도 돼 있는데 실적으로 물건을 내서 배송하는 직원이 그 물류 그 상차하는 데까지 딱 한 명이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딱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딱 거래처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그러니까 그 창고 내를 한 바퀴 레이를 따라서 쭉 돌면서 팔레트 가지고 물건을 주문했던 것을 추적된 내용을 딱 내놔서 한 번 싣고 내보내고 거기서 분배를 합니다. 주문 닦고. 그 친구는 그 다음에 작업할 게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 단위로만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걸 박스를 손질하고 가리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도 굉장히 절약이 되죠. 지금 제가 주변에 알고 있는 기업들 찾아가 보면은 창고가 보통 뭐 1000평이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2명에서 3분 계신 걸로, 아니면 안에 있던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다른 어떤 사무 직원들이 그때마다 나와 같이 뭐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같은 애 요즘 뭐 한일 뭐 갈등 무역 아니 외국에 뭐 수출을 하더라도 그들과 같은 시스템으로 같은 어떤 체질이 돼 있어야 저는 좀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해외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기업들은 다 국내에다가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편의점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대기업 중심의 기업들도 다 그런 식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돈이 더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만 그냥 운영하는 방식만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처까지 어떤 체질 개선을 좀 준비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벌써 한 15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현재 되고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언제 연락 주시면은 가서 좀 더 상세한 뭐 실무적인 부분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쌍요를 뛰어넘자 제2강 에브리데이와 스파도더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